네, 이번엔 조기준 매니저 만나서 하프타임 딱 이 중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후장 대응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 바로 만나볼 텐데요. 리뷰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후속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보시죠. 자, 제약바이오부터 볼 텐데 최근 한 달간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홀로 신고가 행진을 했던 종목 개장하면서부터 신고가 출발하는 종목 뭔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 늘 있었어요. 네이처셀. 근데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후속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이처셀 좀 도와주시죠. 네이처셀이 이제 오늘 뭐 20% 하락을 하는데 오늘 이제 펩트론이 뭐 거의 25%, 그다음에 네. 이제 알테오젠이 또 이제 뭐 15, 7, 8% 하락하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처셀은 지금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다가 오늘 이제 어제 13만 주, 오늘도 한 2, 30만 주를 매도하면서 이제 20% 정도 하락하는데, 이게 11월 1일도 그때 거의 한가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 11월 2일처럼 그렇게 이제 오늘 하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또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 돌파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오늘 기사가 나왔듯이 첨생법 관련해서 100일 남았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1일 날 시행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꾸준히 한번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1일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네이처셀이거든요. 미국에서 RMAT 승인이 받았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제에 관련해서 조인트 스템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을 축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보유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어서 바로 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로 13% 수익을 기록하죠. 오늘은 보합에서 등락인데 최근 흐름 보면 SK하이닉스와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원래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서 앞으로 두 기업 가는 길이 계속 이렇게 나뉘어질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뭐 근데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엔 같이 손잡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제 자사주 매수 100만 주씩 지금 한 3, 4일 정도 네. 들어오는데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 매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승권으로, 그러니까 밀렸다가도 종가 이제 시간 되면 또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7만 5천 원 뭐 제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원대보다는 7만 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올릭스 최고가 기준 21%의 수익인데 꾸준히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은 팔자로 전환을 했고요.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전환을 해주면서 이 수급의 시그널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 25,000원까지 목표가 저희는 알고 있는데 믿고 고 해도 되겠죠? 제가 매수하는 가격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펩트론이 25% 빠져요. 거의 네. 하한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의 하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샀다가 엊그제가 팔면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뭐 기관들이 그렇게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다시 이제 꾸준히 보면 투신권 20만 주,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40만 주 정도 기관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오늘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알테오젠과 이제 펩트론의 하락이 멈춘다고 하면 올릭스 이제 종가 무렵에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가 RNA 기반입니다. 여기가 지금 12월 연말까지 빅파마 업체랑 지금 현재 기술 수출 관련해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게 논의 중이다라고 하시면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상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체중 감량도 확실하고 GLP-1 계열이 아니고 RNA 기반이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GLP-1과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GLP-1의 가장 단점은 끊었을 때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늘어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올릭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보유한다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공략 섹터와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발굴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열어볼까요? 오늘의 섹터는 세포치료제 쪽입니다. 앞서서 네이처셀 이야기도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첨생법 기대감은 하반기에 내년 초까지 유효하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뉴스 기사 저도 봤거든요. 이 개정안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첨생법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첨세법 의뢰 관련해서는 이제 2월 27일 날 100일 안 남은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뭐
뭐 이중항체든 뭐 항암제든 마일드 스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화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첨세법이 되면서 바로 세포 치료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된 병원에서 그다음에 승인된 세포 치료제로 해서 수익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일드 스톤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임상과 동시에 임상에서 안전성 그다음에 이제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 치료제에 한해서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병원에서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첨생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대표주로 어떤 종목이 이제 1호가 어떤 기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100일도 안 남은 세포치료제 첨세법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늦어지지 글로벌하게 일본, 미국에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강스템도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 GLP-1 그러니까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16% 정도, 15% 정도 올라가는데 저희 일본 시장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포치료 종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국의 주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 법안이 통과됐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먼저 선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 진행 중이고 우리도 이제 늦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 먼저 선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가 이제 네이처셀이 있고요, S바이오메딕스 있고 강스템바이오 있고 차바이오텍까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저희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미 네이처셀로 10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네이처셀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제2의 네이처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이엔셀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엔셀이 이제 이 공모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15,300원에 상장했는데 뭐 4만 원을 넘어가면서 그날 시작했다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했던 주식인데 이게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이게 이제 한 달 보유이술 물량이 360만 주예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60만가 풀리면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고 결국에는 공모가 밑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원 창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에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한 게 아니냐. 지금도 지분이 좀 있습니다. 삼성공익재단에서 3.71%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첨단 바이오 관련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 CDMO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 CDMO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고객사가 노바티스, 그다음에 얀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미약품들이 있는데 이제 노바티스, 얀센의 카트티, 킴리아라든지 카빅스, 카빅티 뭐 이런 것들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17개사에서 33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 관련해서 근육 질환, 뭐 샤르코, 마리, 투스, 그다음에 튜센, 근트로스피, 근디스트로피, 근감소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가가 15,3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짜리 물량이 360만 주가 지금까지 소화됐고 이제 3개월 물량이 중요하죠. 3개월 물량이 월요일 날 10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80만 주가 이제 소화되면서 지금 1,000만 주가 총 주식인데 37%가 한 달부터 지금까지 소화 과정이 거쳤고 아직도 소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밀리고 있을 때 오늘 같이 지금 현재 펩트론이라든지 뭐 바이오 약품 관련주들이 약세일 때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나중에 이제 대시세가 나올 때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회사가 이엔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지금 현재 13,000원 뭐 초반에서 계속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더 저는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 했을 때 제가 제2의 네이처셀이 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2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말에 상장했던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높게 형성하고 많이 내려와 있네요. 13,000원 선에서 저희는 편입을 하려고 하고요. 목표가는 네이처셀만큼 잘 갈 기업이기 때문에 높게 설정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목표 주가 이엔셀 2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은 네이버 밴드나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2시간 동안 방송하는 사이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코스닥이 오히려 강했는데 코스피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약세 영향일까요? 지금은 0.5% 상승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저희는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